저는 이투스 강남 입시센터에 있는 박건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투스 네오 입시센터장으로 있고요. 뉴노멀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북에서도 그렇고 일산에서도 그렇고 설명을 하면서 언택트로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10년 정도 미래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낯설게 카메라 보면서 촬영하고 또 학부모님 얼굴도 못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덜 익숙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뭐 댓글이랄지 아니면 또 어머니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언택트에 대한 반응을 주시면서 그때그때 소통하면서 그 설명회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를 맡은 박건영이고요.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이 내년 입시에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박준호 원장님께서 꼭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선택형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제 얘기는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각 전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점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2023학년도에 그 전형별 모집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정된 거는 2022학년인데 2021학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이제 반영 모집 비율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30% 정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연세대 40%,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40%, 이렇게 주요 대학교가 이제 2023학년도까지 40% 정도를 유지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그런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벌써 내년부터 40%까지 이제 정시 선발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에 없던 그 교과 전형이 이렇게 나타난 게 있죠. 이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중3 학생들부터 도입이 되려고 했으나 정시 확대가 좀 빨라지면서 소위 재학생 중심의 교과 전형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비 고2, 고3들은 이 교과 전형은 재수생들이 거의 없는 그리고 수능 전형은 재수생같이 경쟁하는 전형이니까 이 두 전형의 특징과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성의 시대가 아니라 정량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문자나 글자보다는 숫자가 중요한 입시가 되어서요. 다시 과거의 입시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라도 더 맞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의 비중은 78%에서 이제 69%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30% 내외로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이 높다라는 겁니다. 논술 전형을 잠깐 보시면 논술 전형도 살짝 그러니까 약간씩 축소되는 지향이고요. 많게는 100명이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10명, 20명 정도로 해서 내년 논술의 흐름은 축소다 이런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실기 전형은 특기자 전형, 어학 특기라든가 예체능 특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도 일부 예체능 대학이 많은 학교에서는 인원이 이렇게 비중 있게 있다라는 거죠.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시 확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40%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전형이 신설되었는데 원래 있었지만 확대되었다. 마지막 종합 전형은 위축됐다라기보다는 감소되었으나 그 선발 비중이 일부 학교에 줄어든 비중이 교과로 넘어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교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한 거니까 종합 전형에서 원래 일반고 학생들이 가던 그 쿼터가 일반고의 교과 우수한 자원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합치면 결국 교과 종합에 재학생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수시에서의 그런 충분한 그런 모집 혹은 지원의 어떤 그런 그 창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균형 전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거 강남에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강남 입시를 20년을 했습니다. 일산은 이제 제가 이투스 네오 생겨서 신설학원 부임 2년차가 돼가고요. 근데 이 지역균형 전형 자체는 강남이건 일산이건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내신 따기 쉽냐 어렵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과 전형 자체가 적었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의 지역균형 전형으로 좀 확대되는 명칭 변경과 모집 인원이 이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서강대학교 신설, 성균관대학교 신설, 한양대는 유지, 그 다음에 이화여대 확대, 그리고 중앙대 확대, 그리고 외대는 신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도 바뀌고 성격도 바뀐 그런 모집 인원이 이와 같이 등장했다라는 것이
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남 입시 설명회 하면 어머니들이 하는 말씀이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예비 고3 학생들은 이걸 보고서 아, 나에게 맞는 전형이 목표 대학에 도달하기 어렵구나. 이 전형은 아닌가 봐.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아, 이 전형에 내가 가능성이 있나 봐. 라고 하고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 설명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왜 1학년, 2학년 내신이 중요해졌냐면 지금 대부분의 이 학교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동일하게 100% 반영하고 있고요.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학년별 가중치가 없다는 얘기는 1학년 1학기건 1학년 2학기건 간에 모든 학교의 성적을 공평히 반영한다는 얘기죠. 근데 재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다 보면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가 내신이 들어가니까 총 5학기에 내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5분의 1의 비중이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3학년 1학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과제 연구를 할지 수학 탐구를 할지 아니면 고전 읽기를 할지 그리고 투과목인 물투, 생투, 화투 이런 투과목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과목은 또 이 비중에 적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3학년 1학기의 내신 반영 비중에 과목이 개수가 줄어들고 1학년, 2학년의 내신 반영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2학년 내신의 상황에 따라서 3학년의 그 내신이 예전에는 극복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줄어든 과목으로 극복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거 냉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나는 교과 전형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는데 자, 보시면 수능 최저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가 올해도 응시 인원 줄어들면서 최저 달성한 애들이 아마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숭실대학교 예를 들면 2개 합 6인데 영어 빼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하거든요. 그럼 숭실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교과 전형의 최저를 맞추기가 쉬웠을까? 저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그 컷을 통과하면 내신이 좀 낮아도 합격하는 현상이 이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다른 대학을 볼까요? 변화된 얘기를 하니까 문과도 약대에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대라든가 이런 데는 약대에 쓸 수가 있는데 약대 같은 경우 문이과, 특히 이과 학생들에게는 이 신설된 이 학과의 인원이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약대 전체 말고 이 주요 대학교 약대, 그러니까 여기 강남을 중심으로 근처에 있는 약대, 수도권 약대까지 다 합치면 지금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이 1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위 그룹 아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약대를 지원할 텐데 여기서 잠깐 중앙대 약대를 한번 보실까요? 중앙대 약대 5명 모집, 교과 지역균형 그리고 학생부 70, 비교과 30, 출결봉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 90%고 진로 선택 10%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3의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적죠. 오히려 고1, 2 과목이 크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최저 기준이 지금 이렇게 2개 영역, 여기 보시면 3개 영역 정도가 지금 보면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안에서 최저 기준을 택할 때 죄송합니다. 4개와 5가 나와야 되니까 학생들이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능 최저가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산이건 강남이건 학생 중에서 수능 성적이 좋은데 내신이 2등급 때다. 근데 2등급 때문에 교과 못 쓰는가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높은 최저면 과거 논술 시험에서 최저 높아서 최저만 통과하면 연대건 고대건 붙었던 때가 있던 것처럼 제가 강남 입시를 10년 하면서 10년 전에 이제 논술했던 그 시기도 제가 아는데 바로 이 허들 때문에 이건 교과 전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주요대 진로 선택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데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해당 사항이 뭐 극히 없어요. 뭐 주제 탐구를 할지 사회과제 탐구를 할지 뭐 투과목은 없으니까. 근데 이과가 문제입니다. 이과는 3학년 때 투과목을 대부분 2개에서 3개를 배우는데 이 과목이 A라고 하는 3등급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요, 모 국제고는 A 받는 애들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다 A를 주는 거죠. 또 모 일반고는 A 받는 애들이 30% 정도 됩니다. 거의 다 A를 받는 거죠. 상위권 애들은. 물론 실수로 B 맞으면 깎이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깎이지 않는데 오늘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진 않겠지만요. 서강대나 고려대, 숙대는 B를 받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산 어떻게 하냐면 1등급 A 받으면 1로 쳐주는데 서강대 고대로 저희가 환산해 봤더니 B를 받으면 갑자기 5등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중도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서강대 고려대는 교과 중심 전형을 할 때 좀 주의하고 B 나오면 나머지 대학들은 오히려 이 투과목이랄지 기하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3학년 1학기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린다. 혹은 3학년 1학기보다 1, 2학기 성적이 2등급 대 정도 나온다. 그러면 최저 고려해서 본인이 학교를 좀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완전히 정량적이 되면서 내신도 수능도 같이 중요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제가 지역균형 전형을 남 얘기처럼 하지 말고 강남도 해당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학년에 강남 같은 경우는 3학년 300명 정도가 있어요. 평균. 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평균 300이거든요. 그럼 300으로 이 아까는 모집 정원을 중심으로 본 거고 여기는 지원 가능 인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가능 인원 보시면 서울대 2명, 이건 아시죠? 연대는 5%니까 300명이 5% 15명, 고대는 4%는 12명,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성대는 학교에서 막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4% 정도 주지 않을까? 성대는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추천에. 그러나 붙을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한 10명 정도 쓰게 하지 않을까. 한양대 11%니까 33명, 이화여대 5%니까 15명, 중앙대는 10명으로 아예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들이 경희대, 한국의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천 인원이 다 쿼터가 정해져 있거나 일부 대학은 제한이 없지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이라는 건 학교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습니다. 그럼 최저도 달성 못한 애를 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너 추천 받아서 써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도 판단하시고 아이들의 합격을 위해서 내신이 어느 정도일까를 판단하시는 학교장 혹은 학교 진학선생님, 담임선생님의 결정이 아주 크게 작용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자 앞에 보시면 예전에 30명 정도 때였다가 109명으로 늘었고요. 이 그룹 안에서 이 그룹 안에서는 10명이었는데 71명으로 61명이 증가했어요. 좀 학교를 확대해 볼까요? 요 근처에 가천대도 많이 갑니다. 학생들 가천대 가는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다가 기균이 생겼고 제한은 없습니다. 몇 명이든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다만 최저 기준이 이렇게 의대나 이런 데는 좀 만들어 두고 나머지는 지역균형에 대한 제한이 없이 해놨어요. 이런 학교를 저희가 빼고라도 다른 학교를 쭉 따져봤을 때 여기 22개 학교,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 가천대를 간다고 치고 우리 지역에서 고민할 22개 학교에 지난해가 47명이었다면 올해는 203명. 그러면 학교장하고 선생님들은 추천을 무조건 다 주진 않잖아요. 수시 6번 쓰니까 6장 다 주냐? 이건 아니니까 보통 한 장 말고 한 2장 정도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200명이니까 적어도 전교 100등권 또 안 쓴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그러면 한 반에 그래도 10등 내외 드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물론 가천대가 목표는 아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무슨 기회가 온다? 지역균형의 기회가 온다.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윤도 학생들이 한 학교만 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를 쓰고 추합까지 발생하면 이제 종합전형에서 5배수, 6배수 돌던 것이 지역균형에서도 상당히 많이 돌아서 자 이게 현재 입결입니다. 현재 입결을 많이 물으세요. 도대체 내신은 몇 점대까지 떨어질까라고 할 때 몇 점대 하면 저는 0.1에서 상위 대학은 0.3까지 그리고 이 중위권 이하의 대학은 0.4부터 1점대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3등급 대 혹은 2등급 때는 플러스 1 정도에서 수능 최저까지 있죠. 모집인원 확대됐죠. 그리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 내신 따는 거 사실은 학생들 요즘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예전에 봤던 등급에서 한 등급 내려서라도 원서를 썼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학령인구 줄어서 내신 따기 어려운 거 여러분도 느낄 거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최저 이 자체에 지원하는 풀이 워낙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예비 고이 학생들에게는 내신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학교 유형에 따라서 예비 고3 학생들은 난 이 대학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환산을 해봤는데 지난해보다 0.3이 떨어져? 이러면 이 대학은 내가
고대 요 근처에 가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추천 전형 또 다른 학교라도 중경 외시 라인이라도 지난해 입결, 학과별 입결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직윤 전형의 엄청난 파괴력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게 교과 우위다라고 하면 이게 1에서 3등급이고 수능 최저를 고려했을 때 맞추지 못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결국 추천 전형, 직윤 전형이 되고요. 전형의 내신 관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춰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 자, 이제 학종으로 넘어갈 텐데, 비교과에 우위가 있다. 난 블라인드라 하더라도 내가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도 그렇고 동아리도 그렇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전형이 아니라 이 전형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예스냐 노냐에서 노라고 하면 이쪽으로 또는 예스라 하더라도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전형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재수생들이 거의 쓰지 않거나 그 선배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확대된 그 정시 모집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화면이 좀 제가 색깔 배경색이 달라져서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여기는 서류와 면접 준비 수능 최저. 최근에는 수능 최저가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서류를 블라인드 하니까 대학에서 학생에 대한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저는 그래요. 강남에서 모의고사 2등급, 3등급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쉽게 나오는 건 알지만 탄탄한 2등급 정도 되면 어차피 정시로 갈 상황이고 그리고 수능 쪽이 좀 더 강세라고 한다면 논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화살표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요. 과정이 교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해보다 많이 컷이 낮아졌네. 여러분이 이제 지난해 입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전형. 이제 교과로 일반고에도 빠졌으니까 나는 자사고인데, 나는 특목고인데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최저까지 있으니까 내가 한번 노려봐야지. 마지막, 수시에서 세 번째는 논술인데, 논술 전형 자체가 2, 3등급의 논술 실력이 거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공부를 고려했을 때 논술을 비중으로 두는 방법, 이렇게 3단계를 거치고 나서 수능은 다 모두 필수예요. 왜냐하면 모든 수시에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니까 고2 때부터든 아니면 방학 시즌이든 수능에 대한 대비하고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내가 유리한 전형을 결정하고 그 유리한 전형을 6회 지원 또는 정시의 3회 지원 쪽으로 조합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학종으로 넘어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 지난해 고려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최저 기준이 있고 그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 이제 서류로 물론 줄 세우기를 하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내고요. 수능 최저가 또 안 되면 학생들이 이제 아무리 서류 점수에서 우위가 있더라도 떨어지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와 같은 비중을 봤을 때 총 합격자 중에서 일반고, 그리고 여기 특목 자사고,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들 이렇게 해서 과고 영재고 이렇게 다양한 비중으로 합격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비중 안에서는 일반고도 많이 약진을 하고 있죠. 저쪽에서 약진도 있지만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약진을 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피문이나 이런 뭐 여기 쪽에 있는 뭐 저쪽에 배명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송파건 강남이건 수능이 좀 강세니까 최저를 맞추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과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드린 숫자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게 내년부터 도래할 것이 분명하니까 최저를 맞추는 게 학생부 종합에서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종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죠. 앞서는 비율을 보셨는데 이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많이 좁아졌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인원이 어디로 갔죠? 교과 전형, 직윤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남은 이 인원은 원래 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특목이나 자사고 친구들, 또 일반고에서 중점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전형을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그 의대를 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성대의대는 떨어져서 1차에 떨어져서 실망을 했는데 서울대는 붙을 거된 일반 전형 서울대 의대 1단계를 통과했거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서울대건, 성대건, 성대의대는 떨어지고 서울대의대는 붙었는데요. 이 학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선발 기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학교마다 그 평가 기준은 좀 달라요. 근데 교과는 일정하죠. 수능도 일정하고요. 근데 그 평가 기준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능 최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 자체는 소위 서류에 대해서 학생들의 우위를 바탕으로 비교과, 그 활동에 대한 판단하는 건데요. 서울대 모집 요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대해서 너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1단계 통과한 이유는 바로 이 1번 사업 능력이었어요. 이른바 내신이겠네라고 해도 내신 이외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 안에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활동이랄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심화랄지 이런 게 있었고, 아, 이 학교는 적어도 지역 일반고니까 이런 활동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랄지, 야, 특목고인데 이 정도 내신이 이런 것도 안 했어 랄지란 정성적인 평가 안에서 1. 학원 능력, 2. 주도적으로 찾아보거나 전공분에 대한 관심이 그때그때 나타나거나 일부러라도 자기가 의사건 아니면 방송 통해서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본 학생들이 바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케이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종을 얘기하면 이제 이게 글이고 설명이니까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시는데 서류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앞에 학생의 서류 판단, 뒤에 학생의 서류 판단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10명 뽑으면 1, 2, 3, 4, 5, 6, 7을 순서를 매겨놓으면 그게 바로 정성적인 부분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따라서 그 기준, 몇 점은 아니지만 정성적인 판단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뒤 학생에 대한 서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가는 거 그 이름에 의해서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산에 있지만 일산에 있는 그 백석고등학교란 학교는 일반 공립고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합격자가 3명이 나왔어요. 1단계 통과긴 하지만 말이죠. 그중에 조선해양공학과는 물론 과가 아주 상위 학과는 아니지만 같은 반에서 2명이 동시에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학교 같은 반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 학생이 평가를 높게 보면 그 순서대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지금 나름대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서울대 합격자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도 제가 이제 강남에 계속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수능 준비를 하고 그게 여기가 굉장히 잘 토양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수업 그 자체 안에서도 전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1학년 혹은 2학년 때 충분히 한다면 3학년이 되어서는 진로 탐구 활동 같은 것들을 해본다면 두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이 내신 부담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은 그 기간 안에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해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으면 적어도 한두 과목 정도 이렇게 해봐라. 이게 뭐로 연결될까요? 학생부 기재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신인회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 그게 학종이고요. 내신인회는 교과가 따로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 두 학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취도를 A, B로 준다는 얘기.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이런 원점수나 평균에 의해서 등급이 깎이지 않는다라는 걸 바탕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1번을 누구에게 줄까? 강남은 학종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좀 두려움이랄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될까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강남에서도 충분히 학종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진로적성을 찾아서 해본 것이 있다면 그리고 주제 탐구를 찾아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될 때는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언택트. 어디서 만나서 무슨 활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결국은 개별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연구해 볼 때가 이런 데예요. 고3이 되어서도 그냥 수능으로 접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린 수능은 재수생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고 한 번의 시험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절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과정은 학종은 어떤 과정인데 누적된 답안지란 말이죠. 그 답안지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연구 소재들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린 자율 주제 탐구의 그런 참고의 사이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가보면 와 이런 주제가 있네, 이런 내용이 있네, 공부해봐야지 지적 호기심의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 학교가 특목고다. 물론 특목고의 한 사례를 얘기한 건데요. 특목은 사실은 이 교육과정과 달리 이미 거의 다 이제 끝내놓는 학교도 있지만 국제고라든가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 학교 유형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수능 준비보다는 수시 준비에 그리고 리포트라든가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수시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는 3등급도 서울대를 쓰면서 합격을 하고요. 다음 2등급도 당연히 합격을 하죠. 근데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의 기준은 적어도 내신으로 따지면 한 4등급 오르락 내리락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특목에서 한 4등급 받으면 중앙대의 중위권 학과를 좀 합격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 아이가 혹은 내 성적이 수시에 유리한지 혹은 내 학교가 수시에 유리한지 이런 걸 판단하길 바라고 오늘은 이게 보면 이 3학년 때 판독을 보면 이 학교는 지금 여기 이 3학년 때 사회문화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3학년 때 공부하면서 수능으로 갈지 아니면 내가 우리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자체가 주로 말씀드린 리포팅 위주의 수행평가 위주라면 수시로 갈지 이런 걸 결정해 보기 바라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뭐 예비 고2, 고3이니 이 표는 익히 아시겠죠? 1학년, 2학년 때 그 교육과정입니다. 2학년까지 마쳤을 겁니다. 근데 3학년 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 여기 무슨 과제 탐구 있다 하더라도 EBS 풀고 그럴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가 3학년은 방과후에서 그냥 수능 수업 그러면 기숙사를 빼주거나 수능 공부하겠다면 기숙사를 빼주거나 그렇다면 나는 수능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학교와 내 자체 케미스트리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유리하다면 수능 쪽으로, 유리하다면 수시 쪽으로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반고는 이와 같은 내신이 수학 한번 보시면 확률 통계를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나갑니다. 보통 상위 그룹 학교 같은 경우는 기하라든가 확통이라든가 미적 이런 건 다 3학년 되기 전에 끝내놓거나 3학년 1학기까지 나는 가는 반면에 이 학교는 일반고의 아주 표준적인 룰인데요. 그냥 진도가 굉장히 천천히 가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 성적 분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수록 높은 내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는 내리자면 내신으로 그리고 내가 일반고라 하더라도 내신 따기 어려운 그런 일반고라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역시 수능에 무게를 두고 교과는 포기하지 말기 그리고 특목 자사고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2학년 때, 1학년 때 충분히 하는 게 있다면 미안하지만 일반고 학생들보다 이 학생도 훨씬 세죠.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비교과 활동한 게 거의 없기도 하고 블라인드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특목 자사고는 학종이라는 것을 끝까지 두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고 애들이 교과로 빠져버리니까 당신들 자리가, 학생들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네. 종합전형의 대응 전략은 교과 기반 활동을 해라. 교과 성적 우수하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걸 A를 보거든요. A. 그러니까 A, B, C, D를 주는데 출제자가 A를 준다는 얘기는 이 시험은 매우 어려워. 근데 이걸 잘했어. 그럼 A야 이겁니다. 물론 그 A 안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면 A라도 3등급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등급으로 보는 게 학종이 아니라 A라고 하는 그 절대 라인 선에서 출제자가 이건 몇 명이 시험을 봤던 몇 명이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던 이 시험은 A 받으면 잘한 거라는 그 기준. 그래서 여기가 A가 1등급이 나오기도 하지만 A가 3등급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평균이 깎아지는 것 같지만 교과 성적에 A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발점은 교과 안에서 수업. 아까 사진도 좀 찍으시던데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쪽이 상당히 많이 비중 있게 반영이 됩니다. 아까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세특을 좀 비중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입결 결과.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세특만 보진 않습니다. 그 이외에 학업 역량, 올해부터는 학업 역량 본다고 돼 있지만 비교과적 활동을 좀 비중 있게 보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안에서는 특목자사가 유리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대는 성대하고 있고 서울대는 서울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이 기준은 사실 모든 학교 다 똑같은 거죠. 성대도 50%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연계, 일관성 있게 한 분야에 대한 연관성 있는 활동을 해온 학생이라면 학종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거 할 상황이면 이제 인과성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자로 갈지 아니면 수리로 갈지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사회로 갈지가 나왔을 때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의 활동의 인과성을 담아서
충분히 그 길을 좀 심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뭐 폐지된 학교도 있죠. 내년에는 서강대나 고려대가 폐지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학생부 안에 그런 연계된 활동이 꼭 있다면 여러분이 다 교과만 쓸 거고 교과만 쓰고 뭐 논술만 쓸 거고 그렇게 안 되실 거란 말이죠. 충분히 학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으로 어느덧 넘어가는데 정시 모집 얘기로 갑니다. 정시 모집에 지금 이게 정시 모집은 딱 수능 뭐 성적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그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줄 세우기로 가는 거죠.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인원이 좀 늘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은 일정하니까 실제로 성적 받은 저희가 이걸 누적 백분이라고 하는데 백분이 99면 누적 백분이 뭐 1%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에서 0.09 정도면 극상위가 되죠. 요거는 의대 쪽입니다. 의대 쪽에는 이와 같이 상위 0.1%대까지가 이렇게까지가 결국 의대가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과는 그렇습니다. 문과는요. 문과는 서울대 경영이고요. 서울대에서 만약에 그 가장 낮은 데가 간호거든요. 0.79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거 없이 서울대 반영 방식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위치에 내 점수가 있다면 적어도 한두 개, 뭐 세네 개 이 정도 아니겠어요? 과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학생부 반영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가는 그런 순서가 있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문과의 끝이라면 꼴이라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치한 쪽으로 애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원서를 쓰니까 우주항공 정도가 한 상위 한 1.5%가 돼도 그런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 고신대 의대 붙고 우주항공 붙으면 어디 갈래? 그러면 고신대 의대 이렇게 이과 선생님들은 많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가고요. 이런 부분이 소위 정시 모집의 어떤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가 되고요. 약대는 아마 의대 쪽보다는 약대는 수의대라든가 한의대랑 좀 겹칠 것 같아서 여학생 상위권이 대체로 0.8에서 1.5 정도의 누적 백분위가 된다면 약대를 정시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순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능 응시 인원 추이라는 건데요. 그냥 보실 거 없고 이겁니다. 줄었다 이겁니다. 49만, 48만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고요. 정시 모집인원 증가 분석, 아까 보셨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주요 대학을 쭉 보면 이 주요 대학의 모습, 숙대부터 서울대, 서울대부터 숙대까지 보면 2만 명이니까 여기 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 5천 명이 여기 더 늘어난다라는 거 앞서 그 비율로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능 경쟁률 추이 분석은 이건 어떤 거냐면 경쟁률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럼 과연 경쟁률이 인원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죠. 근데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정점을 찍었던 2018년 수능에서 6.4% 평균입니다. 물론 주요 대학교 중심으로요. 5.62, 그 다음에 5.15 이렇게 해서요. 약 1점 정도가, 1대1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한 명 정도가 내 경쟁자로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배치 누적 백분위 비교조사, 이건 뭐냐면, 이 표도 사실은 뭐 지금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보고로 보시면 되는데, 서울대 경영 같은 경우가 294, 여기가, 연대기 294,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기관은 297로, 296으로 배치했는데, 실제로 배치한 점수보다 더 낮은 성적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코로나 그 이슈 때문에 교육부에서 무조건 전년도 입결 다 발표하라고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되어서 실제로 뚜껑을 까봤더니 와, 아이들 성적이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275, 이게 같은 인원이 거의 똑같습니다. 경영이. 그래서 2019년 272, 지난해는 267로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학생들의 백분위가 10 정도가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점수는 상대적인 거죠. 이 백분위도 상대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 표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적게 줄어들었다는 거, 모집 인원은 유지가 된다는 거,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백분위 당연히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절대 못 알아들으시는데 학부모님들 이제 고3 학부모님 되면 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저는 선택형 수능, 내년도에 오는 선택형 수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택형 수능이 오게 되면 지금 국어, 수학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 과목이 되죠. 제 얘기 빠른가요? 안 빠졌어요? 네. 잘 알아두시죠? 네. 자, 그러면 수능 선택형 이걸 보면 국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의도는 야, 너희들 이거 다 하지 말고 선택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걸 왜 다 하니?
선택하게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많은 사실은 이 구조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전략을 세워서 대학 갈 정도로 치열하다 보니까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를 상당히 많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계율 이런 것들은 50% 떨어진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넘어가 보면 이 내용이 제가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말씀드리면 요 선택 과목이 예컨대 미적, 기하, 그 다음에 여기 확통이 있다고 하고 공통 과목이 1, 2라고 했을 때 요 점수가 합산이 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요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표준화 점수입니다. 그리고 요게 선택자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 일종의 이걸 애들이 요즘 팀전이라고 팀전. 그러니까 기하 선택한 팀 애들끼리. 그 다음에 미적 선택한 애들 팀끼리. 그리고 확률 통계한 팀. 대부분 문과 애들이겠죠. 그럼 그 아이들의 팀 성적을 원점수 평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점수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 아이들의 팀이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고득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목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선택자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그래서 여기 해놓은 거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원점수 쪽, 공통 과목 쪽의 비중은 75% 정도 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25% 정도 비중이 됩니다. 배점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덩어리는 어딜까요? 결국 공통 과목이 되겠죠. 공통 과목 점수도 올려야 되고 내 팀을 위해서 공통 과목 비중이 75%니까 그 과목.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학생들에게 확통, 기하, 벡터 선택도 선택이지만 수원과 수투에 대한 실력, 특히 애들 수원 엄청 어려워하죠. 삼각함수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투수에서 만든 자료라서 항상 이런 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는 뭐냐면 기하 그리고 미적 선택 내년 3월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나오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요거는 이제 지금 쭉 설명드리다 보면 기하와 미적은 내년 3월에 아이들 재학생 아이들 선택하는 거 보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재수생들의 6월 평가원에 들어옵니다. 6월 평가원에 얘들이 미적을 선택할 거로 예상한다고 우리 강남에서 원장님이 예전에 우리 회의할 때 입시센터장 회의할 때 말씀하셨는 건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이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선택이고 기하를 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재수로 넘어오면 당연히 미적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그 팀, 미적팀 아이들의 평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입시에서는 그 해만큼은 미적의 원점수 평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확통은 결국 같이 시험을 보는 거죠. 공통 과목은. 근데 확통 선택한 아이들은 대체로 문과 학생들이고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원점수 평균이 깎인 아이들, 그 깎인 아이들 때문에 평균이 떨어지고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점수가 나오면 표준점수 기준으로 해서 4%, 7% 자르거든요. 그럼 그 앞에 미적이나 기하에 표점 높은 애들이 있을 텐데 극상위 문과 애들 아니면 결과적으로 어중간한 문과 애들은 수학으로 등급이 딱딱 떨어진다 이거죠. 2등급 받던 애 3등급, 3등급 받던 애 4등급 나오니까 수시 최저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균에서도 니들이 수시 최저가 쉽게 맞춰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언어와 화작 이 부분은 언어 매체 쪽과 화작에 대한 선택인데요.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재수반에서 국어를 이제 한 10년 이상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칠 때 보면 화작문은 이론이 없어요. 그냥 배우면 되고 읽으면 되는 거. 화법 장문 이쪽이니까요. 근데 저쪽 화작입니다. 화작문 아니고요. 화작이고 여기는 언어 매체는 문법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배워두면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죠. 법칙이니까. 그리고 범위가 적어요. 그러니까 즉 시험 문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화작문은 제시문이 길어요. 화법이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법은 짤막하죠. 그게 길어봤자 어느 정도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빠른 시간에 풀 수가 있다. 화작은 길게 늘어진다. 그러면 75% 해당하는 배점의 공통 과목 독서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끝내놓으면 언어 매체를 끝내놓으면 사실상 독서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또 그런 의미 때문에 상위권 애들이 선택할 부분이 언어 매체라는 거죠.
그리고 보나마나 제가 현장에서 우리 일산이나 강남 아이들 물어보면 고3 애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작한대요. 그냥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수생들은 나름 전략을 짜서 어느 애를 갈 거고, 화작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은 애들도 있고 언어 같은 게 배우지 않은 애도 있으니까 아직 선택을 못 했는데 그냥 무조건 화작하겠다는 애들이 제가 물어본 애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 상위권 안 했던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언어의 선택자의 평균이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문법 실력이 늘어나는 게 대부분이니까 재수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영어가 이제 좀 더 변별력이 세집니다. 영어의 기준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달라졌죠.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3등급이 1점이 깎였다면 3등급이 2점이 깎입니다. 2등급일 때도 0.5점밖에 안 깎였으니까 이때 그래도 붙은 친구가 용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보면. 근데 내년부터는 3등급이 2점, 4등급이 4점 이렇게 깎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감점이 된다. 이게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절대평가 이 연세대 같은 경우 영어를 여기는 아예 감점이 아니라 100이라는 비중으로 크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과마다 문과나 다 15, 16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비율이 그렇죠. 2등급이 나온다? 3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영어 반영비율이 적은 고대를 썼습니다. 근데 고대가 마찬가지로 영어 망하면 이제 고대를 많이 공대들을 갔었고 이미 갔었는데 고대도 지금 보면 2등급일 때 1점 깎았던 게 3점을 깎았고요. 3등급일 때 3점인데 6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변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고대를 쓸 때 내가 영어가 좀 약해서 쓴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만큼 모두 영어에서 1등급 받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가 중요해지고 점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종이 있지만 점수 중심의 입시가 도래한 것들이 여기 이 요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20, 2023 나의 결정. 자, 지역균형 전형 상당히 확대된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살려. 치열한 내신 경쟁 불가피해. 그래도 그거와 수능 공부 병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방향성이야. 지금까지 계속 해왔니? 일관되니? 연계되어 있니? 고3 때 할 게 있니? 그리고 그런 부분을 탐구해 볼래? 이런 부분. 교내활동 적극 참여했니? 그럼 매우 이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시 합격선이 대폭 하락하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100분이 10이 떨어지는 경우도 국민대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최상위권 경쟁은 불변하죠. 다 스카이는 쓰니까요. 선택형 수능 고득점자 선호 과목의 그 선택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학교 유형별 그 대응 전략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본인 현실도 다를 테니까 말씀드리면 일반고는 교과, 수능, 전공 탐구, 교과가 일단 우선. 그다음에 이 자사고는 혹은 뭐 강남에 있는 수능이 좀 강한 학교는 역시 수능으로 가야죠. 그리고 특목고는 전공 탐구가 이건 여러분은 블라인드가 돼도 특목고라는 거 다 드러나고 활동에 있어서도 차별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저 순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학생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이제 2022, 2023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논술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논술은 정말 논술력입니다. 물론 논술력에 있어서 이과 같은 경우는 도표랄지 통계랄지 그리고 원리가 중요하고요. 논술 문제가 좀 쉽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쉽다고 해서 그냥 문제풀이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글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잘 써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논술은 뭐 3학년이 되기 전에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1등급이나 2등급이 확실히 나오고 나면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빠르면 고2 여름에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늦으면 고3 여름인데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늦어도 늦은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완성이 수학 여름 때 된다고 보고 이과는 수리 논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 요즘에는 수능 공부가 논술 공부로 연결된다라는 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들께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학교나 학원이나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거는 그 아이에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고 난 여기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이거 안 할래 저거 안 할래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나만 하고 뭘 올인한다라는 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그 다음에 내신, 교과와 수능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절대
야, 넌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반대편을 포기하고 안 한다. 또 그럴 국리를 부모님의 말에 찾는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우리 강남 앤서 원장님 또 요청 있으시면 또 와서 네, 하겠습니다.